So good morning, welcome. This is a very exciting time.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기가 펼쳐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T 산업에서 AI, 머신러닝 등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더욱 확대하고 비즈니스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멘토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 애널리스트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맥킨지 앤 컴퍼니가 최근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 인용한 글이 되겠습니다. AI가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주 최상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또 그 모바일 쪽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전체 그 밸류 스택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퍼센티지 자체도 크게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바일과 관련해서 전체 밸류 스택에서 한 20%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요. 그것은 이 각각의 그 버티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드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서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또 그 밸류 가져갈 수 있는 밸류가 한 45, 50%까지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또 PwC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이 앞으로 10년 이상의 긴 성장 사이클을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이 AI가 주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또 AI에 있어서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앞으로 10년 동안 1000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과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감시 비디오 카메라에서 오는 그런 비디오 데이터가 됐든 또 스마트 도시 또 뭐 상업용 IoT 또는 산업 IoT 등등 다양한 그 용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의 그 증가가 뜻하는 바는 우리가 이 IT 산업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의 커다란 그 성장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새로운 기술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집어내서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데 100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데이터를 다 중앙에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용적이 못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레이어의 기술을 두어서 엣지단에서 머신러닝으로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또 엣지단 양쪽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강력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 추정에 따르면은 엣지단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업계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앞으로 5년, 6년 동안에 매년 이런 엣지단에서의 성장이 2배 이상씩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창투사들의 펀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창투사의 펀딩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2년 동안에 이 많은 창투사들의 자금들이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그 벤처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창조사들의 자금이 쏟아지고 있고 또 그 특정 그 아키텍처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에지단의 그 버티컬 아키텍처 쪽에 그 버티컬 마켓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음성과 목소리 인식, 냄새, 악취 인식, 뭐 자율운전차, 뭐 에이다스 시스템 이런 쪽에 그 많은 그 AI와 딥러닝 칩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버티컬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최적적인 성능 관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버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맞추어서 특성화하고 또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방법론도 바꿔야 되겠고 또 사용하는 툴도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키텍처를 그 구현하기 위한 그 네이티브 설계 방식을 보면은요, 이 RTL은 특히 AI와 관련된 그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 네이티브 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특정 디바이스 상에서 어떤 아키텍처가 적절한지를 파악하고 그 탐색하기 위해서는 CPU는 뭐 엣지단에서는 부적절하고요. GPU도 엣지단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많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그 특수 유닛 같은 것도 주로 그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아키텍처가 맞는가를 탐색함에 있어서 이 하이 레벨 신테시스 HLS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업들이 그 AI 칩을 최적화하는데 바로 이 HLS가 큰 도움이 됩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의 네이티브한 그 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메모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메모리가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그걸 프로세싱 유닛에 분산을 시켜서 적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그 따라야 할 것인지 등을 그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능력을 HLS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칩의 그 자체 스트럭처보다는 이 칩의 그 맞는 특화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화시키고 그 구조 칩의 그 스트럭처는 그대로 거기에 그 보편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 스택에서 인프라 스택에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증도 또한 우리가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 SOC에서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가 되어 있는 SOC의 구조에 맞춰서 구조적인 테스트를 하고 또 랜덤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은 AI에 있어서는 이 고객의 버티컬의 한 고객의 환경 속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개발되고 구축되어 온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 인터페이스 또는 코모델링 기법 또는 컴퓨터상에 그 프로세싱 모델을 올려놓고 또는 에뮬레이터 위에 그 디바이스 모델을 올려놓고 이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이 에뮬레이션 된 칩상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택 전체를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한다든지 또는 에뮬레이트 된 칩상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택 전체를 다 에뮬레이션 해서 돌려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특성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최적화도 시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 관리의 결과에 맞춰서 그 파워의 관리도 최적적으로 할 수 있게끔요. So up to now we've talked about
how we see 지금까지 그 머신러닝이 그 반도체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설계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 EDA 툴 안에서 적용이 되어서 그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몇 가지만 강조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캘리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리적인 검증 또 디자인 for manufacturability, OPC 등에 있어서 그 많이 사용되는 그 선도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디자인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디자인 그 검증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수백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칩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캘리버 안에다가 AI 플랫폼을 집어넣어서 그 많은 그 데이터를 그 칩에서 그 AI를 가지고 그 돌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이 검증을 그만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트레이닝을 한 결과 이제 파악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떤 이점을 주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OPC를 위한 것인데요. 이 OPC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반도체 그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객 기준 인풋 디자인을 가지고 이 마스크의 그 쉐입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이 되도록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죠. You can see here it's 7 nanometers for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7나노 공정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한 그 8,000개의 CPU가 12 내지 24시간 돌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을 3배나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그 yield와 관련된 수율과 관련된 그 학습 그 곡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든 또 그 프로세서 안에 그 새로운 칩을 넣든 간에 이 성숙된 수율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그 단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ere's an example where we have been able to use machine learning.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많은 그 정보를 그 외삽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칩에 대한 최종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 패턴을 그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수율 손실이 생기는 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빨리 그 수율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일드 로스와 관련된 그 테스트 데이터를 파운드리에게 주어서 그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어떤 툴에서 어떤 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율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인가까지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바로 고침으로 인해서 파운드리가 그만큼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일드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w I'd like to leave you with one picture. This is something that hasn't 자, heard.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멘토와 지멘스가 한 회사가 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그 가상 환경에서 자율주행차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디지털 트윈이 가상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심센터 프리스캔이라고 하는 그 툴을 사용을 해서 만든 그 시뮬레이션된 도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내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른 차가 이 도로 환경에 들어온다든지 보행자가 걸어간다든지 자전거가 또 앞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뮬레이션된 가상 환경에서 이 시나리오를 돌리고 그 데이터를 이 자율주행차 시스템 다른 부분에까지 다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We can then take from that virtual environment and create the sensor data.
that will then come into our autonomous 그리고 이 drive. 가상 환경에서 이 센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 안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환경에 대한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고 또 게이트 스트럭처에 그 데이터가 보내주고 코프로세서 환경에서 그 CPU가 이 엔진을 컨트롤하는 코프로세서 환경에서 또 이게 다 돌아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 액추에이터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And then on the right-hand side,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데이터들이 이 자율주행차의 버추얼 트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샤시 모델에 파워트레인 모델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가 다시 이 주행하고 있는 그런 그 차에 다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동차를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시키지 않고서도 이 기능에 대한 검증도 할 수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 이를 디버깅하고 또 성능에 대한 특성화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고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저희에게 또 저희 고객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 반도체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